여러분, 혹시 아이가 왜 옷에 붙은 상표만 보면 자지러지게 우는지, 아니면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는지, 정말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알쏭달쏭한 행동들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과학 이야기, 감각 통합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니, 우리 애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 이거 완전 우리 애 얘긴데? 하고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 자르거나 양치질하는 시간이 혹시 매일매일 전쟁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옷에 달린 작은 상표 하나 때문에 아이가 하루 종일 힘들어하기도 하죠. 우리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정말 거대한 감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말 잠시도 단 1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이요. 계속 부딪히고 점프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보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느껴지면서 솔직히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그냥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몸이 간절하게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원해서 그걸 스스로 찾아다니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귀를 꽉 막아버리거나 마트처럼 밝은 조명 아래에선 너무 괴로워하는 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마치 감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행동들이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유명한 연구자 진 에어스 박사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숨겨진 장애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학적인 교통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뇌 속의 교통체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통제관을 만나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감각통합,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우리 몸과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감각 정보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과정,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통제관 기억나시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이 모든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키지 않게 착착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통제관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뇌 속에서 거대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보들이 제기를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뇌가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아이는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 혼란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감각통합 이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미 1950년대부터 뇌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차곡차곡 쌓여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1970년대에 에어스 박사가 딱 정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검증되고 발전해온 아주 깊이 있는 과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뇌 속의 교통체증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크게 보면 정반대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아이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끼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는 거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걸 라디오 볼륨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한쪽은 감각 회피 유형인데 신경계의 볼륨이 너무 최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너무 아프고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감각 추구 유형은 어떨까요? 볼륨이 너무 작게 줄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볼륨을 높이려고 더 강하고 더 센 자극을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감각을 피하는 아이는 속으로 이건 너무 심해. 꽉 찼어. 라고 소리치면서 귀를 막는데, 밖에서 보는 부모님은 아니 이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하고 답답해하죠. 반대로 감각을 찾는 아이는 더
더 필요해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부모님은 제발 1분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줘 하고 애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코, 입, 귀, 피부, 이 오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잘 모르는 세 가지 숨겨진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는 감각들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쉬워요. 여러분, 눈 감고 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되죠?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팔이 어디 있고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느낌. 그게 바로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약한 아이들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힘 조절도 어려워서 물건을 너무 세게 쥐거나 아니면 자꾸 놓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숨겨진 감각은 전정 감각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이에요. 우리 귀 안쪽에 있어서 중력을 느끼게 해주죠. 이 감각이 너무 예민한 아이는 그네나 미끄럼틀처럼 몸이 흔들리는 걸 극도로 무서워해요. 반대로 이 감각이 둔한 아이는요, 어지러운 걸 느낄 때까지 일부러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야만 내 몸이 어디 있는지 겨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수용 감각입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서 오는 신호를 느끼는 거예요. 아, 배고프다, 목마르다,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느낌들이요. 이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제때 못 느껴서 배변 훈련이 유독 힘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쳤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계속 놀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감에다가 숨겨진 세 가지 감각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그동안 그냥 문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이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안 하는 것에서 못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각적인 시스템이 너무 힘들어서 조절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도와주세요 신호, 일종의 SOS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에어스 박사가 남긴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목표가 정말 명확해져요. 감각통합이란 결국 뇌가 세상의 온갖 감각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아이가 이 세상 안에서 자기 몸을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이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혼란을 차분한 정리정돈으로 바꿔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결국 모든 변화는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의 그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는 대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통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와 우리 아이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